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날은 그냥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문득 그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의 테이블 앞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중얼거려진 말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버티는 일에도 나만 유독 지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주체가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며칠을 끌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원래 멘탈이 약해. 그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해버립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태연하게 넘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끌까? 저 사람은 저런 말에도 끄떡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비교는 언제나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아진 자신을 보며 또다시 나는 약하다는 문장을 반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 그게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타고난 성질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약한 사람, 쉽게 무너지는 사람,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고 그 정의 안에 갇혀버립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버겁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건 약한 게 아니라 많이 견뎌온 사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래 버텨서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버티고 또 버티다가 어느 순간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감당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보면 그분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뎌냈으니까요. 500여 권의 책을 남겼으니까요. 그 긴 시간을 홀로 버텨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글을 읽다 보면 그분 역시 흔들렸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외로웠고 억울했고 절망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했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고 자신의 삶이 헛되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로 형 정약종이 순교하고 정약용 선생님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 40이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고독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친구들과도 연락할 수 없었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분이 그 시간을 견딘 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일을 하고 몸이 피곤하면 글을 읽었다. 다산시문집. 이 문장을 보면 그분이 마음이 어지러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어지러움을 나는 약하다는 결론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을 했습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자신을 붙잡는 방식으로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붙잡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보지 않았고 마음이 흔들려도 사람됨의 기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글에는 견딘 사람의 언어가 남아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정리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견디면서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치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것도 못 버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네.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문제야라고 말하고 버티다 무너지면 역시 나는 안 돼라고 결론 내립니다.
힘들어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흔들리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깁니다. 회사에서 작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며칠 동안 그 말을 곱씹으며 자책합니다. 친구와의 작은 다툼에도 내가 잘못했나 하며 밤새 잠을 못 잡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멘탈이 약해. 나는 원래 이래.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만 유독 예민한가 봐. 그런데 그게 정말 멘탈이 약해서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해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 쉽게 버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들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을, 무너질 것 같았지만 겨우 버텨낸 순간들을, 울면서도 출근했던 아침들을, 아무도 몰라주지만 혼자 감당했던 일들을, 당신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나는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견뎌냈지라고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그때도 나는 약했어.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에 나만 유난 떨었지라고 기억하시나요? 같은 시간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시간들을 약한 사람의 발버둥으로 해석하는 대신 버텨온 사람의 흔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렸던 순간들을 무너진 기억이 아니라 견뎌낸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당신 안에 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견뎌왔습니다. 그게 약한 겁니까? 버텨온 시간은 흔적을 남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 안에 쌓입니다. 견딤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사람을 만듭니다.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게 이미 증거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지치는 건 못나서가 아닙니다. 오래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강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면서 강해집니다. 처음부터 단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단함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흔들리면서 쌓이는 겁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약함이 아니라 견딤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분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은 단순히 강인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버텨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진으로 유배를 간 초기 그분은 동문 밖 주막에서 기거했습니다. 지붕은 낮고 벽은 얇았고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밤이면 추위에 잠을 설쳤고 낮이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보낸 뒤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암자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14년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분은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의표, 흠음신서 같은 방대한 저작들이 모두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이 쓰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주 외로움을 느꼈고 가족을 그리워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분이 얼마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흔들리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살겠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에는 절망이 아니라 정리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지쳐도 괜찮습니다. 그게 약함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도 됩니다. 단단함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단단한 사람을 잘못 상상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 아무렇지 않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단함이 아닙니다. 그건 무감각입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흔들립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지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울면서도 할 일을 합니다.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하루를 살아냅니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일들을 견뎌온 사람. 힘든 내색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버거운 사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단단한 겁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제 울었어도 오늘 출근했다면 당신은 단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섰다면 당신은 단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었어도 하루를 견뎌냈다면 당신은 단단한 사람입니다. 단단함은 무감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느끼면서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강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견디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입니다. 약한 게 아니라 오래 버텨온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게 그분을 지탱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자신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저서 중 하나인 목민심서를 보면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지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더 이상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은 그 책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적으로 그 책이 쓰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관직에 복귀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그 책을 썼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글을 읽고 백성을 위해 일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신을 버리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자신의 가치를 믿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스스로를 약하다고 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려도 그게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도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걸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견디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래도 나는 약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힘들어 하던데 나만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많이 버텨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못나서가 아니라 오래 견뎌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당신을 바꿉니다. 나는 약해와 나는 버텨왔어는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문장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치는 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만큼 많이 견뎌온 사람입니다.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그게 증거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어제를 견뎌냈다는 것, 지난주를, 지난달을, 지난해를 살아냈다는 것, 그게 모두 증거입니다. 물론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모든 걸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단단함입니다. 단단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제를 견뎌낸 것,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것, 내일을 걱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모두 단단함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약함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도 됩니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건 1818년 그분의 나이 57세 때였습니다. 그 긴 시간을 견디고 돌아왔을 때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늙어 있었고
그분 자신도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유배지에서 쓴 책들은 남았습니다. 그 책들은 지금도 읽힙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분의 글을 읽으며 위로를 받고 배움을 얻고 삶의 방향을 찾습니다. 그분이 그 책들을 쓸 수 있었던 건 자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약하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스스로를 약하다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스스로를 약하다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오늘부터 내려놔도 됩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건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18년의 유배를 견딘 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본 사실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 그게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순간들이 당신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게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단단함입니다. 이제 그걸 인정해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약한 게 아니었어. 나는 버텨온 거였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조금씩 키워가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버텨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스스로를 어떤 말로 불러왔습니까?